이번 동영상에서는 교류회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수업 동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번째 페이지 2페이지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를 RMS 전압이 120V인 VRMS가 120V인 벽면 콘센트 연결했을 때 평균 전력이 100W다. 전구의 저항을 구하시오. 그러니까는 전구는 저항에 해당하죠. 저항이고 여기에 뭐예요? 교류 전원을 이렇게 연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순수 저항형 회로로 취급을 한다면 V는 VRMS 값이 120V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R이라면 저항에 흐르는 RMS 전류도 구할 수 있고, 또는 여기 이 양단에 걸리는 RMS 전압이 V가 되겠죠. 그러면 평균 전력이라는 것은 P는 R분의 VRMS 제곱, 즉 저항에 걸리는 RMS 전압의 제곱을 하든지, 또는 저항에 흐르는 RMS 전류의 제곱에다가 저항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지금 주어진 값은 뭐냐면은 현재 VRMS 값이 주어졌으니 VRMS 값과 이 값하고 그 다음에 이 P 값이 주어졌죠. 100W. 따라서 R은 저항은 평균 전력을 가지고 VRMS 값의 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VRMS 값은 12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는 100이기 때문에 나누면 저항은 144oh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원의 최대 전기 포텐셜 차이를 구하여라. 즉 V0를 구하라는 건데, VRMS 전압과 이제 최대 전압, 즉 전압 진폭 사이에는 VRMS 값은 이런 관계가 있죠. 따라서 V0는 루트 2의 VRMS 제곱, VRMS 값 루트 2에다가 곱하기 120을 한 값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구에 흐르는 RMS 전류를 구하여라. 여기서 우리가 R을 구했죠. 이제 언제 R을 구했냐면 A에서 R을 구했어요. 그럼 첫 번째 이 식을 보면, 평균 전력이라는 것은 저항에 흐르는 RMS 전류의 제곱에다가 R을 곱한 것과 같으므로, I는 평균 평균 전력을 R로 나눈 값을 루트 씌우면 되겠죠. R은 144고,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은 100이니까 얘를 루트 씌우면 12분의 10이 돼서 약 6분의 5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재 페이지 2페이지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회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르고, 틀린 진술은 그 이유를 밝혀라. 용량형 리액턴스는 XC를 얘기하는 거죠. XC는 어떻게 쓰냐면 오메가 C분의 1인데, 각진동수에 비례한다. 아니죠? 어떻게 해요? 반비례합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반비례. 이게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고, 인덕터의 유도형 리액턴스 XL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오메가 L이 됩니다. 각진동수에 비례하지요. 오메가가 2배가 되면 XL, 즉 유도형 리액턴스도 2배가 됩니다. R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였냐면 G는 루트 R 제곱 더하기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인데, 얘는 루트, 이게 다예요.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각진동수가 오메가가 2배가 된다고 해서 임피던스가 2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례한다는 말은 틀린 것이죠. 틀렸습니다. RLC 직렬에서 교류 전원의 각진동수가 공명 진동수보다 큰 영역에서는 각진동수가 커질수록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증가하고, 이는 인덕터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 진폭을 한번 해보면, I0 전류 진폭이라는 것은 전압 진폭을 임피던스로 나눠준 값입니다. 임피던스의 크기로. 이건 이렇게 떠줘도 되겠죠. 그러면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분의 V0 이렇게 되겠죠. 자, 공명 진동수에서는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하고 같아요. 즉 공명 진동수라는 것은 전류 I0가 RLC 직렬회로 해서 공명 진동수라는 것은 I0가 최대가 되는 값인데 그 조건은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가 C분의 1이 같을 때예요. 따라서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일 때인데 만약에 이 오메가 루트 LC분의 1보다 커지면 요 두 놈 중에 누구의 기여가 더 커져요?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커지죠. 그러면 이 Z값, 공명진동수에서는 이 임피던스가 공명진동수에서는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이죠. 그죠? 그때는 Z는 R이 됩니다. 근데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보다 크면 각진동수가 커질수록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느냐 보면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커져서 Z가 뭐보다 커져요? R보다 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I0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전류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이는 인덕터 역할이 커지기 때문인데 인덕터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커진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 L 값이 커지기 때문에. 하지만 전류는 RLC 직렬을 해서 전류는 공명진동수에서 가장 크고 공명진동수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면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 페이지 2페이지의 세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축전기는 높은 주파수의 전류를 잘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축전기에서 저항 역할을 하는 놈이 뭐냐면 XC죠. 그죠? 용량 리액턴스 얘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랬을 때 높은 주파수 오메가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XC는 작아지죠. 그죠? XC는 뭐였어요? 저항 역할을 하는데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이 작아지니까 전류를 잘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죠. 가는 맞습니다. 나에서 자, 인덕터는 낮은 주파수의 전류를 잘 통과시킨다. 인덕터에서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은 유도 리액턴스고 얘는 오메가 L로 나타내죠. 그럼 오메가가 낮아지면 뭐가 돼요? XL, 즉 유도 리액턴스도 작아지죠. 유도 리액턴스가 작아진다는 말은 저항 역할을 하는 어떤 요소가 작아지니까 전류를 잘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죠. 나도 맞습니다. 저항은 오로지 직류만 통과시킨다. 우리 순수 저항형 회로에서 만약에 이게 맞는 진술이라면 여기에 V0 sin 오메가 t라는 전압이 걸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0이 돼야 되는데 아니었죠. 얘가 R이라면 I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V하고 I 사이의 관계를 보면 V0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IR이 0이었기 때문에 I는 R분의 V0 sin 오메가 t와 같은 형태로 나타났었죠. 이건 항상 0인 것은 아니죠. 그죠? 시간에 따라 변하긴 하지만 따라서 오로지 직류만 통과시킨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라는 변압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재 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RLC 직렬회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동영상에도 다루긴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게 교류 전압이 있습니다. V로 표현하고 보통 사인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교류를 사인 오메가 t로 준다고 하면 이제 뭐 R이나 L이나 C가 R 같은 경우는 걸리는 전압과 이제 전류의 위상이 같고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빠르고 그 다음 축전기 같은 경우는 전류의 위상보다 전압의 위상이 90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가 함께 있으면 적절한 어떤 위상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교류 전원을 V0 sin 오메가 t로 둔다고 하면 전류를 파이만큼 차이 날 때 I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게 파이만큼 위상차가 난다는 것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편의상 이제
각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면 전류를 같은 양인 좀 간단하게 금방 여기 문제 표현한 것처럼 i를 i0 sin 오메가 t, i를 i0 sin 오메가 t로 표현하고, 그럼 여기 r에 r 그 다음에 l, c에는 다 모두 같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 교류 전원의 기전력이라는 것은 전류와 파이만큼 차이 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문제는 뭐냐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 그러니까 I를 I0 sin 오메가 t라고 표현할 때 이 I0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구하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이제 키로이호프 법칙을 사용해서 먼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키로의 법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 키로의 법칙 말고는 복소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죠. 일단 RLC 직렬 회로와 RLC 병렬 회로 같은 경우는 키로의 법칙과 그 다음에 복소 임피던스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는 복소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풀자고 했죠. 자, 키로의 표를 돌려보면 V 마이너스 R 양단에는 여기 I가 공통적으로 흐르죠. 그런다고 하면 V-IR, 그러니까 저항 양단의 전이체를 빼주고, 그 다음에 L에 DI, DT 빼기 C분의 Q 하면 얘가 0이 되겠죠. 따라서 V는 IR 더하기 L에 DI, DT 더하기 C분의 Q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I는 뭐냐면 I는 I0 sin 오메가 t니까 여기서 IR은 뭐가 되냐면 I0 sin 오메가 t 플러스 sin 오메가 t 곱하기 R이니까 I0 R sin 오메가 t가 되고, 더하기 L에 di dt는 I를 이제 시간으로 미분했으니까 I0 오메가가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 다음에 Q는 이제 I를 적분한 거죠. 왜냐면 dq dt가 I니까 Q는 I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적분 상수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무시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 적분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I 제로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에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I0를 앞으로 빼고 정리를 해보면 R sin 오메가 T 더하기 오메가 L 코사인 오메가 T 다시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에 코사인 오메가 t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인 앞에 r이 붙어 있고 코사인 오메가 t 앞에 오메가 r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x축을 사인축 사인 오메가 t로 잡고 y축을 코사인 오메가 t로 잡으면, 자, 얘가 얼마냐면 r이고, 그 다음에 얘가 코사인 오메가 t 방향으로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런 길이를 갖게 되는데, 이 길이가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얘가 파이가 되죠. 그러면 얘는 I0에 이런 이 두 개를 더하면 R sin 오메가 t 더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에 코사인 오메가 t를 곱한 값을 더하면 크기는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은 사인 오메가 t에서 파이만큼 돌아간 방향을 향하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이는 탄젠트 파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분의 높이죠. 그러면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이때 이제 차원을 보면 자 얘가 I0 곱하기 어떤 값 곱한 게 뭐가 돼야 돼요? V죠. V는 V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두자고 했죠. 그럼 여기서 두 식을 비교하면 I0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 V0가 되고 V0의 V0와 I 사이 V와 I 사이의 위상차 파이는 탄젠트 파이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식이 되겠죠. 그럼 이때 이걸 뭐라고 부르자 했냐면 우리가 임피던스의 어떤 크기, 임피던스 그냥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I0의 최대값, 최대값 I0를 구해보면 I0는 V0는 주어진 값이고 R과 L, C, 오메가는 다 주어진 값이니까 Z분의 V0 즉 루트 R제곱 더하기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분의 V0가 I0가 됩니다. 이게 몇 번 문제가 되냐면 A번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금방 구했죠? B번에는 회로 전체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하는 Z는 G는 루트 R제곱 더하기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고 파이는 탄젠트 파이가 R분의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더라. 자, 그러면 C번에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최대가 되는 순간 자, 지금 보면 식에서 보면 자, IR이 저항에 걸리는 저항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여기 보면 IR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으로서 얘죠. 보입니까? 자, 연두색으로 칠할게요. 자, 이 IR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고 L, DI, DT가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전이차 그럼 C분의 Q가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인데 그럼 자 C번에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최대가 된다는 말은 자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얘가 최대가 돼요.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거니까 I0 오메가 L 코사인 오메가 T가 최대가 될 때는 코사인 오메가 T가 1일 때죠. 맞습니까? 그럼 코사인 오메가 T가 1일 때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돼요? 0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크기니까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자 뒤에가 코사인 오메가 T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어쨌든 크기는 얘를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C번 같은 경우에 R에 걸리는 전압 VR은 0이 될 거고 VL은 그 순간 최대니까 I0 오메가 L이 될 거고 VC는 I0 오메가 C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때 I0는 A에서 구한 값이죠. 자, 그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최대가 되는 순간에는 I0R 연두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 I0R sin 오메가 T가 최대일 때니까 sin 오메가 T 1일 때니까 VR은 I0R 될 것이고 VL과 VC에 걸리는 전압은 0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냐면 교류 전원이 제공하는 평균 전력이 2분의 1 I0 그 다음에 V0 코사인 파이임을 보여라는 거죠. 자, 먼저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바로 구해야 됩니다. 순간 전력 P는 IV인 거죠. 즉 이거는 어떤 특정한 시간 T일 때 이 교류 전원을 지나는 전류가 I고 교류 전원의 전압이 V라면 그 순간 교류 전원이 제공하는 전력은 순간 전력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I0 sin 오메가 T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V는 V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자, I0 V0 sin 오메가 t에 자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는 sin 오메가 t 곱하기
코사인 파이. 자,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사인 파이가 되죠. 자, 그러면 얘는 I0 V0에 사인 제곱 오메가 t의 코사인 파이 더하기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파이인데, 자, 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할 겁니다. 이 p는 시간에 대한, 얘는 뭐냐면 p를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시간 나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자, 수업 시간에, 자, 이러면 I0 V0 코사인 파이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자, 그러면 t분의 1에 0에서 t에 사인 제곱 오메가 t dt, 그게 어디까지냐면 요거예요. 요 부분을 평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I0 V0 사인 파이에 t분의 상수를 앞으로 뺀 겁니다. 0에서 t까지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dt죠. 그러면 이거는 계산할 것도 없이, 자, 사인 제곱 t 오메가 t를 시간에 대해서 평균 내면, 자, t분의 1로 이렇게 하면 얘는 2분의 1이 나오고, 얘는 시간 평균 해보면 0이 나옵니다. 얘는 그냥 기억해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놈은 없어지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2분의 1 I0 V0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2분의 1 I0 V0 코사인 파이를 다시 제대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위상자에서 이렇게 있으면, 자, 뭐였냐면 얘가 I0R이었고요. 자, 여기가 I0 XL-XC였고, 자, 이렇게 보면 얘가 I0의 G였어요. Z값. 자, 그러면 얘가 파이였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뭐였냐면 V0였어요. V0 됐습니까? 이게 V0였어요. 그러면 V0 코사인 파이라는 것은 V0 코사인 파이는 I0라고 했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 I0에다가 V0 코사인 파이니까 I0R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 I0의 제곱 R이 되죠.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 루트 2분의 I0의 제곱 R로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뭐예요? I의 RMS 제곱이죠. 즉, 그래서 I의 RMS 제곱에다가 R을 곱해주면 얘는 교류 전원의 평균 전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면 상상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교류 전원이 제공하는 어떤 평균 전력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자, 회로에서 저항을 보고, 자, 회로에서 저항 부분을 보고, 그죠? 이 저항에 흐르는 RMS 전류를 구한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한 다음에 R을 곱해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도 이렇게 일일이 평균을 내지 않아도 그냥 이 논리를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 전원이 제공하는 어떤 평균 전력이라는 것은 저항에 소비되는 소비 전력과 같으니까 저항에 흐르는 RMS 전류의 제곱에다가 R을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하고 그냥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R에 흐르는 전류가 I0 사인 오메가 t니까 저항에는 얼마에? 그쵸, 루트 2 I0가 저항에 흐르는 뭐냐면 RMS 전류고, 얘를 제곱한 다음에 R을 곱하면 그냥 2분의 1 I0의 제곱 R,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원래대로 2분의 1 I0 V0 코사인 파이를 나타내고 싶으면 얘는 2분의 1 I0의 I0R인데, I0R은 보면 뭐예요? I0Z의 코사인 파이죠. 그러면 2분의 1 I0의 I0Z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그죠? 근데 I0Z가 V0죠.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소비 전력이 최대가 되는 공명 진동수를 구하고, 그러니까 I0가 최대일 때 뭐예요? 이 교류 전원이 평균 소비 전력, 그러니까 그 저항에 소비하는 소비 전력의 최대인 값은 I0가 최대일 때죠. I0는 언제 최대입니까? 그렇죠. 임피던스에서 I0는 여기 지금 까만 네모치는 부분 있죠. 여기서 Z가 최소가 될 때니까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0이 되면 분모에 R만 남아서 최소값이 되고 I0는 최대가 되죠. 그러면 오메가를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일 때가, 그러면 I0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R분의 V0가 되죠. 따라서 뭐를 구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0가 되고, 평균 소비 전력은 2분의 1 I0의 제곱 R인데 뭐가 돼요? I0 대신에 얘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R분의 V0의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번에서는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G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XL-XC가 R일 때 이랬어요. 그러면 G 값이 얼마가 돼요? G는 루트 R 제곱 더하기 XL-XC가 R이니까 R 제곱 하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2R이 되죠. 그러면 이때 I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0는 Z분의 V0니까 루트 2R분의 V0가 되겠죠. 그죠? 그럼 평균 소비 전력은 2분의 1 I0의 제곱 R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또는 그죠? 그러면 제곱하면 4R분의 V0의 제곱이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G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RLC 직렬 회로에서 이상적인 저항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P는 얼마였냐면 교류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과 저항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 같다 그랬어요. 2분의 1 I0 그 다음에 V0 코사인 파이였어요. 그러면 얘는 루트 2분의 I0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V0 코사인 파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I, V 코사인 파이를 쓸 수 있죠. 즉 IV가 아니라 IV 코사인 파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면 파이가 0이면 이제 파이가 0일 때 코사인 파이는 1이죠. 따라서 이제 오메가 1하고 언제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 이제 탄젠트 파이는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에서 이 위에가 0이 될 때 파이가 0이 되니까 특별한 경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0인, 즉 공명일 때만 소비되는 평균 전력이 모든 전압이 저항에 걸려서 IV를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IV 코사인 파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이래서 틀렸죠. 그래서 가는 틀렸으니까 옳지 않은 것이고, RL 직렬 회로에서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클수록 인덕터에서의 평균 소비 전력은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인덕터랑 축전기는 전력을 소비하지 않죠. 다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다 다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5페이지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수업 시간에 수정해 준 것과 같이 두 경우 모두 교류 전원의 깍진동수는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문제 A, B도 뭐라 바꾸냐면 RLC 회로 A에 흐를 수 있는 오메가를 변화시켜가지고 변화시키는데, 그때 A에 흐를 수 있는 전류 진폭의 I0의 최대값, 전류 진폭이라고 하면 I0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RLC 회로에서 전류 진폭 I0라는 것은
임피던스로 전압 진폭, 전이차 진폭을 나눠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R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분의 V0죠. 그러면 자, I0에 우리가 흐를 수 있는 I0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 그때는 언제예요? 자, 이 분모가 제일 작아질 때니까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0이면 자, I0가 흐를 수 있는 I0의 최대값이라는 거냐? 저항분의 V0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저항, 자, A번 같은 경우는 저항이 얼마예요? 100이고, 자, V0는, 자, RMS 값이 2라는 말은 V0는, 자, RMS하고 이제 V0는 VRMS 값이라는 것은 V0를 루트 2로 나눈 거니까 전압 V0는 RMS 값에다가 V를 곱한 거죠. 근데 얘는 현재 V가 얼마예요? 2죠. 그러면 V 대신에 RMS 값 2를 넣으면 자, 2 루트 2가 돼서 50 루트 2가 되고 자, B 자, RLC로 B에 흐를 수 있는 것은 저항이 50이고 전압이 4 루트 2가 되겠죠. 이번에는 RMS가 4니까 V0는 4 루트 2가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25분의 2 루트 2 둘 다 단위는 암페어가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6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6의 첫 번째 문제. 자, A번 문제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RLC 직렬해놓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R 제곱 더하기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자, XL은 뭐였죠? 오메가 L이고 XC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럼 오메가가 50이고 L이 얼마예요? L이 0.4 헬리니까 0.4를 넣으면 얘는 20옴이 나오고 자, 오메가 C분의 1은 자, 오메가 C분의 1은 오메가가 50 C가 얼마예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면 얘는 125분의 1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8 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넣으면 R이 얼마예요? R이 5의 제곱 더하기 20에서 8을 빼면 12의 제곱 루트를 씌우면 임피던스는 13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A고요. 위삼각은 어떻게 하죠? B는 자, 위삼각 탄젠트 파이가 R분의 XL-XC니까 R이 얼마냐면 5분의 그 다음에 XL-XC를 하면 12가 되죠. 따라서 파이는 아크탄젠트 5분의 10이라고 쓰면 그냥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67.4도 정도가 됩니다. 7.4도 정도가 납니다. 자, 그리고 C 저항 인덕터 촉전기 양단에 걸린 최대 전기 포텐셜 차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저항 양단에는 전류의 최대값에다가 이제 R을 곱하면 이게 저항에 걸리는 최대 전기 포텐셜 차이 V0 R로 쓸 수 있죠. R로 표현하면 I0 R로 쓸 수 있고 만약에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최대 전기 포텐셜 차이를 V0 L로 표시한다면 얘는 I0 XL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 값은 V0C라고 하면 얘는 I0 XC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를 구하기 I0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I0는 자, 전체 임피던스의 크기를 가지고 V0를 나누면 되는데 자, I0는 아까 Z는 13이었고 V0는 지금 문제에서 최대가 65니까 65 하면 얘는 5A죠. 5A. 따라서 자, 저항 사이에 걸리는 최대 전기 포텐셜 차이 즉 진폭은
5 곱하기 5니까 25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L이 아까 20으로 구했죠. 그러면 XL에다가 20에다가 전류 I0 곱하면 100V. 그 다음에 얘는 5에다가 뭐를 곱하면 XC 8을 곱하면 40V가 나오네요. 최대값이. 그죠? 자, 저항 인덕터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최대 전기 포텐셜 차이의 합과 교류 전원의 최대 전기 같다고 말할 수가 없죠.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위상을 고려해서 더해야 되니까 어떻게 더하는 거예요? 그쵸. V 제로 R을 제곱하고 더하기 얘에서 얘를 뺀 값을 제곱하는 거죠. 60의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V0가 나와야 될 겁니다. V0 전체 V0 나와야 될 거예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65의 제곱을 루트 씌운 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65V가 나와서 V0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값진 동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할 때 해로 해를 수 있는 최대 전류. 항상 오메가를 변화시키면 RLC 직렬회로에서는 공명 증동수에서 전체 임피던스가 저항만 하면 되죠. 그러면 I0라는 것은 최대 전류 값은 G분의 V0 하면 V가 65고 I는 저항만 하면 되죠. 5를 하니까 얼마가 돼요? 13A까지 최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G가 루트 R 제곱 더하기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인데 오메가를 조절함으로써 XL하고 XC가 같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얘는 임피던스의 최소값이 R이죠. 따라서 R 값을 넣었을 때 I0가 최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전체에 흐르는 RMS 전류를 구하여라. 자, 지금 주어진 게 전압의 최대값이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I0 값을 알 수 있습니다. I0라는 거는 RLC로의 임피던스 분의 V0를 하면 되죠. 자, 먼저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G 값은 루트 R 제곱 더하기 XL-XC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입니다. 20에 30을 빼니까 그러면 얼마냐면 루트 200이죠. 그러면 10 루트 2옴이 바로 이제 임피던스가 되겠어요. 그러면 V가 10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10 루트 2옴이라면 I0라는 것은 루트 2분의 5A가 납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RMS 값이니까 I는 루트 2분의 I0를 해줘야 되죠. 회로 전체 흐르는 거니까 여기에 I가 있다면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2분의 5가 돼서 2.5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점과 B점 사이의 전기 포텐셜 차이를 측정했을 때 그 값을 구하여라. 자, A하고 B의 전기 포텐셜 차이를 RMS로 곱하면 I의 RMS 값에다가 그냥 R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5A에다가 R이 얼마입니까? 10이죠. 15ohm이니까 얘는 25V가 나옵니다. RMS 값으로. 그럼 BC점은 자, I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XL을 곱하면 되죠. 자, I 그러면 2.5A에다가 곱하기 얼마예요? 20ohm을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50V가 되고 RMS 값으로 CD는 I의 XC를 하면 돼요. CD는 2.5A 곱하기 D점이니까 30ohm을 곱해주면 전이차가 얼마가 나오냐면 RMS 값이에요. RMS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75V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A점과 C점 사이, A점과 C점을 하면 I RMS에다가 AC 사이에 임피던스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R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5A에다가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20의 제곱이니까 루트
500이 되죠. 500옴이 될 거고 얘는 10루트니까 25 루트 5 볼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B, D 지점은 자 I에다가 뭐예요? R이 아니고 XL에서 그냥 단순히 루트 XL에서 XC를 뺀 값의 제곱이니까 I의 XL-X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IRMS는 2.5A고 곱하기 XL에서 빼면 자 10옴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25V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이런 값들을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두 지점 사이 RMS 값을 VRMS를 구하라고 하면 I의 RMS에다가 그 두 회로 요소의 임피던스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제 저항하고 인덕터 있을 때는 단순히 두 개를 더해줄 수 없고 이렇게 제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XL하고 XC 같은 경우는 위상이 정반대니까 그냥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전체 VRMS 값이 I에다가 루트 R 제곱 더하기 XL-XC의 제곱인데 얘 같은 경우는 C가 없으니까 얘를 없애주고 XL을 제곱해 준 거고 자 밑에 있는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R이 없으니까 XL-XC의 제곱을 해서 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6페이지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RLC 역시나 직렬 회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교류 전원의 전기 포텐셜 차이의 최대값은 V0로 일정하다. 그 다음에 저항 R은 20옴이더라. 자 오메가가 오메가 1일 때 어떤 특정한 오메가 1일 때 XL이 얼마였다고요? 40옴이고 XC가 60옴이래요. 그러니까 유도 리액턴스가 45, 용량 리액턴스가 60옴이래죠.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이 I0가 얼마냐면 루트 8A래요. 자,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I0는 뭐예요? 임피던스 분의 V0죠. V0는 뭔지 몰라요. V0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G값을 구할 수 있죠. G값은 루트 R제곱 더하기 XL-XC의 제곱이니까 R이 얼마입니까? 지금 20의 제곱이 될 것이고 XL-XC를 하면 40에서 60을 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0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20의 제곱이 됩니다. 얘를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돼요? 100이죠. 그러면 20 루트 2 옴이 됩니다. 20 루트 2옴. 그죠? 루트 800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얘가 20 루트 2를 넣었을 때 얘가 뭐예요? 그렇죠. 루트 8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루트 8이니까 얘를 넣어보면 자, V0는 여기서 V0는 20 루트 16이니까 얘는 80V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V0는 80이에요. 자, 이게 A번이고 자, 80V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B 여기도 문제 코치라고 했죠. 오메가를 점점 증가시켰더니 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이 4A가 되었다. 이때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를 구하고 오메가 1과 오메가 C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전류의 최대값 I0가 이번에는 4A래요. 4A인데 얘는 자, G분의 V0. V0가 80이죠. 80인데 자, 80에 자, Z가 20의 제곱 더하기 XL-XC의 제곱이죠. 됐습니까? 근데 뭐라 돼 있어요? 얘가 4A가 된다는 말은 뭐 지금 보면 분모가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분모가 20이 돼야 된다는 말이니까 XL하고 XC가 현재 같아야 G값이 20이 되죠. 따라서 XL하고 일단 XC는 같아진 거예요.
엑셀하고 엑셀C는 같죠. 자, 엑셀과 엑셀C가 같다는 말은 지금 원래 엑셀이 얼마였냐면 40옴이었고 엑셀C가 60옴이었어요. 그러니까 엑셀은 오메가 이제 1일 때 그랬으니까 오메가 1L, 얘는 오메가 1 C분의 1이었어요. 근데 자, 이 둘이 같아지려면 엑셀에서 오메가 1이 커지면 얘는 40보다 커질 거고 L은 그대로니까 얘는 60보다 작아질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에서 이 오메가가 n배가 되면 이 엑셀도 40의 n배가 되겠죠. 하지만 xc는 n분의 1이 될 거예요. 따라서 n배를 하게 되면 40n이 되면 뭐가 돼요? 40n배가 되면 얘는 그쵸, n분의 6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40에서 n배가 되면 xc는 n분의 1이 돼서 이 두 개가 같아질 때 되려면 자, 몇 배를 해야 되냐면 n 제곱이 2분의 3입니다. 그죠? 그러면 n은 루트 2분의 3이니까 2분의 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새로운 엑셀과 엑셀C는 얼마냐면 40에서 곱하기 2분의 루트 6을 하든지 또는 60을 2분의 루트 6, 즉 나누면 루트 6분의 2를 곱해주든지 해보면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얘는 26 루트 6, 얘는 어떻게 돼요? 120에 6 루트 6이니까 역시나 20 루트 6이 나오죠. 따라서 엑셀과 엑셀C의 크기는 똑같죠. 얼마? 엑셀, 엑셀C는 같고 20 루트 6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옴이겠죠. 자, B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자, 오메가 1일 때 엑셀이 오메가 1일 때 이제 40이라고 그랬고, 자, 엑셀C가 오메가 1 C분의 1일 때 얘가 6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둘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같아질 때가 언제라고 했냐면 엑셀하고 엑셀C가 같아질 때는 만약에 오메가 L, 어떤 특정한 오메가 L하고 자, 오메가를 썼을 때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지는 그런 오메가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때 오메가 값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 LC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 오메가를 구했다면 엑셀은 어떻게 쓰면 돼요? 그렇죠. 이 오메가에다가 L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오메가에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루트 LC분의 1을 구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자, 오메가 1 C분의 1이 60이니까 오메가 1 C는 뭐가 되냐면 60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오메가 1 L하고 오메가 1 C를 곱하면 오메가 1의 제곱 LC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가 돼요.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자, 오메가 1 루트 LC가 루트 3분의 2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오메가 얘를 이제 다시 이를 통해서 루트 LC분의 1이 2분의 루트 2분의 3이니까 2분의 루트 6 오메가 1인 걸 알 수 있죠. 자, 이게 뭐라고요? 자, 이게 새로운 오메가였어요. 그러니까는 XL하고 XC가 같아지는. 그럼 이 오메가가 루트 2 루트 6 오메가 1이니까 자, 오메가 1L이 40이에요. 그러면 오메가 L이라는 것은 2분의 루트 6 오메가 1L이잖아요. 근데 이게 40이니까 20 루트 6이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구해도 됩니다. 같은 값이 나오죠. 다음으로 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RLC 병렬 회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의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자, 먼저 원론적인 방법으로 자, A번 풀 때 임피던스 구하는 방법으로 키로이호프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렬하고 병렬 같은 경우는 키로이호프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폭소 임피던스로도 풀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직렬일 때는 각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같았기 때문에 i를 I0 sin 오메가 t로 두고 이제 교류 전원에 전압을 V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썼지만 지금 병렬 같은 경우는 전류가 아니라 전압이 모두 같기 때문에 교류 전원에 전압을 이렇게 쓰고 각각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C, IL, IR로 두고 요 I라고 두죠. 그러면 일단 알 수 있는 게 I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R 더하기 IL 더하기 I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이렇게 키로표를 돌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V0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IR의 R이 0이 나오죠. 즉 그러면 R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0 sin 오메가 t가 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I는 I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써줍니다. 왜냐면 전압을 V0 sin 오메가 t로 이제 표현했으니까 I하고 V0가 파이만큼 위상차가 난다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요런 연두색으로 표현한 요 부분을 키로F를 돌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V0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L에 DIL DT는 0이 되고, 자, IL은 L분의 V0 sin 오메가 t를 적분한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L에 V0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축전기를 포함하는 이 부분으로 키로F 법칙을 한번 써보면 이제 V0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C분의 Q가 0이 되고, Q가 CV0 sin 오메가 t가 되니까 IC는 이거 미분한 거죠. 따라서 축전기 흐르는 전류는 오메가 CV0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러면 IR, IL, IC를 더한 게 I가 되니까 I라는 것은 R분의 V0 sin 오메가 t 더하기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V0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묶어내면 얘는 루트 R분의 V0를 빼고 앞으로 V0를 빼고 그러면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에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쓸 수 있죠. 자, 이것도 어떻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V0를 빼면 R분의 1 sin 오메가 t고 더하기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1분의 1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sin 오메가 t 축하고 코사인 오메가 t 축하고 두고 R분의 1 그 다음에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그러면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리고 크기는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을 한 것을 루트한 값이고, 방향은 sin 오메가 t에서 파이만큼 돌아간 값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에서 보면 얘가 i니까 i는 I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V0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이 I0가 되고, 차원으로 보면 얘가 뭐가 되냐면 G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g 값은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이도 알아야 되는데, 파이 같은 경우는 탄젠트 파이가 이 그림을 통해서 또는 얘분의 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r분의 1에다가 r분의 1분의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니까 r에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게 다 구했죠. g 값의 크기도 구했고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도 구했습니다. 병렬일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자, 이 병렬에 대해서 이제 그 복소 임피던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복소 임피던스 동영상 있죠? 그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 I의 진폭이 최소가 될 때, 이렇게 물어봤죠? 최소가 될 때. 그러면 최소가 된다는 말은, I의 진폭이 최소가 된다는 말은 Z가 제일 클 때를 얘기해요. 그죠? Z가 제일 클 때. 그러면 이 복소 임피던스가 제일 클 때는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식에서 이 분모가 최소가 될 때죠. 분모가 최소가 된다는 것은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같을 때입니다. 그죠? 그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 오메가 c 이꼬르 오메가 l분의 1이 같아서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을 만족시킬 때고, 그때 i의 진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r분의 v 제곱이 r분의 v0가 되는 겁니다. r분의 v0. i0는 자, i0는 r분의 v0의 값을 가지게 되죠. 그냥 왜냐면 이 값이 0이 돼서 얘는 r이 되거든요. 얘가 0이 되면 최소일 때는 됐습니까? r분의 v0가 되더라. 자, 다음으로 이제 문제는 없는데, 이 RLC 병렬 회로에서 이제 교류 전원이 제공하는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될 거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이 교류 전원이 회로에 공급하는 한 주기 평균 전력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이 회로의 어떤 순간적인 어떤 P 값을 구해가지고 얘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사용했었죠. 직렬 할 때. 근데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한 게 무엇이었냐면, 어떤 이 교류 전원이 제공하는 어떤 한 주기 평균 전력이라는 것은 뭐와 같아요? 그 회로에서 저항이 소비하는 저항의 소비 전력하고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항이 하나면 그 하나의 저항이 소비하는 소비 전력이 곧 교류 전원의 평균 전력이고, 한 주기. 만약 저항이 여러 개면 각각의 저항에서 소비하는 소비 전력을 다 더한 값이 교류 전원의 평균 전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뭐밖에 없어요? 저항이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저항의 소비 전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I의 RMS 값, 이 저항을 흐르는 전류 RMS 전류 값의 제곱에다가 저항을 곱해도 되고, 만약에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이 저항을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을 알면 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가지고 RMS 값을 구해서 제곱해서 R을 곱해주든지, 아니면 이 회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을 안다면 V0를 루트 2로 나누면 그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얘가 VRMS니까 그 V 제곱한 값을 R로 나누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값은 똑같겠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병렬이니까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 V0 sin 오메가 t니까 V 최대값이 V0예요. 그죠? 그러면 RMS 값이 얼마예요? 루트 2분의 V0가 되겠죠. 그럼 얘를 제곱한 다음에 R로 나눠주면 되죠. 따라서 저항의 소비 전력은 2R분의 V0의 제곱이 되고, 이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교류 전원의 평균 전력이 되겠습니다. 2R분의 V0 제곱.
다음으로 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RLC 직렬회로와 RLC 병렬회로 같은 경우는 뭐 키로요프 법칙으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복수 임피던스로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직렬과 병렬이 혼합된 형태의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게 풀어라? 복수 임피던스를 푸는 것이 더 편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복수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자, 지금 요 둘 사이 이 둘의 복소 임피던스를 이제 구해보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복소 임피던스 할 때 R은 그냥 R이지만 XL은 I 오메가 L로 두고 자 여러분들 전류와 복소수를 나타내는 I랑 헷갈린다 그래서 허수를 나타내는 거를 J로 쓰겠습니다. J 오메가 L 그다음에 XC는 자, J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이렇게 써서 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인덕터와 이제 축전기가 병렬로 연결됐을 때의 복소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Z-분의 1이 뭐하고 같아요? XL분의 1 더하기 XC분의 1로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J 오메가 L분의 1 더하기 J 오메가 C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J로 묶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J 오메가 L분의 1은 위아래에다 J를 곱하면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L이 되고 분자에도 J를 곱했죠. 더하기 J 오메가 C입니다. 그럼 J로 묶어내면 허수로 묶어내면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되죠. 그러면 Z 프라임은 역수를 취하는 거죠. J의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분의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 J를 곱하면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분의 마이너스 J가 되죠. 그럼 최종적인 복소 임피던스는 R하고 이 G 프라임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R에서 G 프라임을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R 마이너스 J에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분의 1이 되죠. 자, 그럼 복소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크기하고 위에 i파이 형태로 쓸 수 있다 했는데 이때 크기는 얘하고 자 얘를 제곱한 형태로 그랬죠. 근데 그냥 내가 얘를 그냥 편하게 쓰기 위해서 얘 플러스로 두고 마이너스 1로 붙일 수 있죠. 자, 그러면 항상 실수부하고 a로 두고 허수부를 b로 둔다고 하면 z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 걸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r제곱 더하기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1분의 1의 제곱을 루트 씌운 게 z의 크기고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크기고 그 다음에 2의 i 파이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때 파이는 탄젠트 파이가 a분의 b r분의 그러니까 a분의 b라서 r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 Z를 구하여라. 크기를 구하여라. 자, 그냥 크기만 구할게요. 복수 임피던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크기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복수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자,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이 이 복수 임피던스의 크기가 될 거고 I0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크기로 뭐를 나누면 돼요? 이 전체 지금 이 전체가 Z 프라임으로 Z로 보는 거죠. 따라서 이 I의 진폭은 I0는 Z분의 V0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의 루트 씌운 것의 V0입니다. 그죠? 그러면 I0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서로 같으면 0분의 1이 되니까 0분의 1이 되니까 분모가 뭐가 이 값이 뭐가 돼요? 분모가
0분의 1 되면 무한대가 되니까 분모가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 얘는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0이 되면 0분의 1이니까 무한대가 돼서 I0는 그때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I0가 0이 되라는 말은 이 부분에 전류 있는 부분에 이 I가 흐를 건데 이 I가 0이라는 거예요. I0 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돼도 진폭이 0이니까 이쪽 부분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IL하고 IC가 0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 때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치 전류가 여기 있던 전하들이 마치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교류 전원을 하는 역할은 이 축전기하고 이 안에는 중성인 전체적으로 중성인데 여기 있던 여기 있던 마이너스 전하들을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마이너스 1로 옮기면 다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되고 그런 과정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I0는 전체적으로 I0의 최소값은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0일 때 즉 뭐가 되냐면 I0는 최소값은 0이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10에 있는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이것도 RLC로죠. 공명 진동수는 RLC 직렬에서 공명 진동수라는 것은 공진 진동수 또는 공명 진동수라는 것은 I0를 최대로 되게 하는 그런 진동수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I0라는 것은 G분의 V0에서 그죠? 루트 R제곱 더하기 XL-XC의 제곱분의 V0인데 자, 그러면 오메가라는 것은 공명 진동수 루트 LC분의 1이었죠. 루트 LC분의 1. 그래서 만약에 공진 진동수니까 그걸 공명 진동수를 F0라고 하면 오메가 제로라고 하면 각 진동수를 공명 진동수는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예요. 그래서 2파이 루트 LC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L은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C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12승 피코페럿은 100 피코페럿은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 됩니다. 넣어서 계산하면 되고 이때 그러면 이 오메가 제로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유도 리액턴스 XL이라는 것은 그냥 오메가 제로를 구한 다음에 이 값을 넣어서 L 값을 곱하면 되고, 그죠? 용량 리액턴스는 XC는 오메가 제로 C분의 1일 텐데 이 두 개가 어떨까요? 계산해 보면 루트 LC분의 1일 때는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는 뭐예요? 임피던스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요건데 XL하고 XC가 같으니까 공명 진동수에서는 그냥 임피던스는 그냥 저항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공명 진동수에서 전류는 I0는 공명 진동수에서는 XL, XC가 같으니까 R분의 V0인데 RMS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2분의 I0라고 하면 루트 2R분의 V0가 되겠죠. RMS 값은. 자, 공명 진동수에서 각 회로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음을 보이시오. 자, D번 보세요. 자, A, B 사이에 RMS를 전압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I의 RMS 값에다가 R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것은 L은 I의 RMS 값에다가 L을 곱하면 되죠. 근데 이때 XL이라는 거는 오메가 제로 L입니다. 그 다음에 AIXC 이렇게 꼭 계산을 할 건데 자, RMS 값은 항상 양수입니다. 양수.
평균값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평균을 내서 다시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항상 RMS 전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제곱한 값을 평균 낸 거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자, i를 자, 한번 구해 볼까요? I0는 자, 공명진동수는 R분의 V0니까 V0가 얼마예요? 1이죠. 1이고 R은 지금 500이네요. R이 500A니까 얘가 2mA가 돼요. 그림에 표시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IR은 2mA 곱하기 R이 얼마죠? 500이죠. 500이면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 곱하기 500이니까 얘는 1V가 나오죠. 그림 된 것처럼.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에다가 XL이 얼마냐면 오메가 제로가 루트 LC분의 1 오메가 제로가 루트 LC분의 1이에요.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루트 L이 얼마냐면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C가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얘 곱하면 40인데 40이니까 루트 40이니까 4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4 곱하기 10인데 4 곱하기 10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고 분의 1이 되네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오메가 제로에다가 L을 곱하면 오메가 제로 L이 XL인데 이게 XC하고 같을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 곱하기 L이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헬리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 되냐면 4승이 되죠.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게 왜 적혀있지? 자, 얘를 해보면 자, 계산을 해보면 얘가 날라가죠. 2가 남아있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니까 결국에 2 곱하기 10의 3승 옴이 됩니다. 2000옴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2 곱하기 10의 3승을 곱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4V가 나오죠. 얘도 똑같이 4V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명진동소에서는 XL하고 XC가 같으니까 4V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림에 표시된 거하고 같죠. 각 소자에 걸린 RMS 전압의 합이 교류 전원이 제공하는 전압보다 크다. 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크기만 평균값만 각각에 대해서 구했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에 있는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출력 전압과 전원 전압, 그러니까 출력 전압이라는 말은 요 R과 L 사이에 요 RMS 얘는 R과 L 사이에 RMS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원 전압의 B라는 것은 전원이라는 건 여기하고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라는 거는 여기 A하고 B라고 하면 자,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RLC가 다 있는 거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VS 값은 이것도 RMS 값이에요. 회로의 전체 RMS 값에다가 뭐를 곱한 것 같아요? 전체 임피던스를 곱한 것 같고, 그죠? 그러면 Z 임피던스는 뭐예요? 전체 임피던스는 직렬이니까 얘가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Vout은 이 회로는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RMS 전류값은 같을 거예요. RMS 전류값은 같고 이제 R과 L의 양단을 연결했을 때 임피던스니까 이 둘만 고려해주면 되죠. 따라서 그거를 R과 L 사이에 이렇게 이걸 C라고 하면 BC 사이에 임피던스라고 보면 그걸 Z-라고 봅시다. 그럼 Z-는 뭐가 되냐면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L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VS분의 V 아웃이라고 하면 자 얘는 I는 날라가고 둘 다 I RMS 값이 같으니까 그러면 Z 전체분의 Z 프라임이 되죠. 그럼 얘는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루트 분의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L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오메가가 매우 작으면 어떻게 돼요? R하고 오메가 L에서 오메가 L은 무시할 수 있죠. 자, 오메가 L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는 얘를 무시할 수 있고 얘도 무시할 수 있죠. 그리고 오메가가 매우 작으면 이 값이 뭐가 돼요? 거의 무한대가 되죠. 위에는 상수고 그래서 얘는 거의 0이 됩니다. 그죠? 근데 오메가가 매우 크면 자, 오메가가 매우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가 매우 크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C분의 1은 오메가 L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죠. 따라서 얘는 분모 분자를 보면 거의 이제 오메가 크면 커질수록 이 뒤에 있는 기호분은 거의 없어지고 위하고 아래는 거의 같아집니다. 따라서 얘는 거의 1이 되게 되죠. 자, 요 식만 나타낼 수 있다면 오메가가 작을 때는 0이고 오메가 클 때는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오메가가 매우 큰 경우에는 모든 전압이 RL 사이에 다 걸리기 때문에 요 사이 여기는 하이 패스, 그러니까는 하이 프리퀀시, 그러니까는 진동수가 매우 큰 경우의 신호를 여기서 다 이 사이에서 진동수가 큰 경우에 이 교류 전압의 전압이 이 안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근데 작으면 거의 안 잡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진동수가 큰 신호를 뽑았을 때는 BC 사이에 연결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페이지 11의 두 번째 문제예요. 자 똑같은데 자 VS는 똑같습니다. 그죠? RMS 값에다가 Z값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한 거 얘가 저기가는 RMS 값에다가 전체 임피던스 곱하면 이 양단에 이 RLC를 모두 포함하는 이런 임피던스를 써서 전체 RMS 전압이 나오고 Vout은 이번에는 어디에 돼 있어요? C 양단에 돼 있죠. 그러니까는 얘는 I의 XC가 되는 거죠. 근데 XC는 뭐예요? I의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죠? 오메가 C분의 1. 자, 그렇다면 VS분의 Vout을 써보면 자, 얘는 직렬이기 때문에 I는 같죠. 그러니까 I는 날리면 자,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분의 자,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자, 그죠? 이거고, 자, 이게 A가 될 것이고, B는, 자, 오메가가 매우 작다. 오메가가 매우 작으면, 자, 오메가가 매우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가 매우 작으면, 얘하고 얘 비교해보면, 오메가 C분의 1의 기여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따라서 이 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메가가 매우 작을 때는, 오메가 C분의 1 분의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VS분의 Vout이 거의 1에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메가가 매우 크면 클 때 오메가가 매우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루트에서 오메가 C분의 1에서 자 뭐를 무시할 수 있어요? 얘를 무시할 수 있고 얘는 거의 뭘로 가요? 0으로 가고 분모는 무한대로 가죠. 분모는 분모대로 커지고 분자는 분자대로 0으로 가니까 얘는 당연히 거의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엄밀하게 이제 오메가를 적절하게 이제 나누고 해가지고
극한으로 보내가지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만 봐도 문제가 없겠어요. 자, 이번에는 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를 봅시다. 이제 전원은 교류 전원이고요. RMS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00입니다. 200V. 그리고 여기에 초코 코일은 인덕터예요. 그리고 스타트 정보는 저항인데 요 스타트 정보의 저항은 지금 알려지지 않은 거고 초코 코일, 인덕터의 초코 코일의 저항도 있다고 해요. 그럼 얘는 그냥 직렬로 여기 25ohm짜리 저항 25ohm이라는데 25ohm이 직렬로 연결됐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로의 임피던스 G를 구하여라. 자, 근데 주어진 게 RMS 전압 스타트 정보에 걸리는 게 100이었네요. 자, 일단 그러면 교류 전원의 RMS 전압은 2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회로의 전체에 걸어주는 전압이 RMS가 200이에요. 그러면 이 RMS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VRMS. 그러니까 RMS 전류는 VRMS 값을 임피던스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임피던스 값은 VRMS 값을 IRMS 값으로 나눈 것을 알 수 있고, 문제에서 IRMS가 0.5 암페어고 VRMS가 얼마냐면 200이라고 했어요. 200V라고 했어요. 그러면 G는 얼마임을 알 수 있냐면 400ohm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번에 스타트 전구의 저항이 얼마냐 물어봤죠. 근데 스타트 전구에 걸리는 RMS 전압이 얼마가 돼 있어요? 100으로 돼 있죠. 여기에 얼마 걸린다고요? RMS 전압이 100V가 걸려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자, 금방 뭘 구했죠? 뭘 알고 있냐면 우리가 여기 흐르는 전류 RMS 전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I의 RMS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저항 양단에 걸리는 RMS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I가 0.5A 곱하기 R을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100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R이 얼마예요? R이 200ohm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0ohm. 자, 그래서 R은 200ohm이에요. B는 자, 그럼 초코 코일 인덕턴스 L과 유도 리액턴스 XL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먼저 C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체 임피던스를 알고 있고, 자, 근데 우리가 얘가 200이면 전체 저항은 225죠. 왜냐면 초코 코일도 25ohm을 가지고 있으니까 225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축전기가 없으니까 이게 G값하고 같아야 되죠. 뭐냐면 400하고 같아야 됩니다. 400ohm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XL의 제곱은 400제곱 빼기 225의 제곱이고, XL은 얘를 날리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를 써보면 그 값은 330.7이 나오는데 대략 한 331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331ohm 정도를 볼 수 있고, 자, 근데 XL은 오메가 L이죠. 그러면 얘는 오메가 2파이 F니까 2파이 곱하기 F가 얼마였냐면 50이죠. 50 곱하기 L이니까 L은 100파이 나누기 331을 하면 대략 얘가 1.05 정도가 나옵니다. 단위는 헬리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C까지 구했고요. D, 전원이 공급하는 전압과 회로 사이에 흐르는 전류 사이의 위상차, 이거 직렬이죠. D에서 보면 우리가 직렬일 때는 탄젠트 파이가 R분의 XL-XC인데 XL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R분의 XL이니까 R이 얼마냐면 R이 현재 225였고, 그죠? XL이 얼마냐면 331이었어요. 225분의 331, 얘가 1.47이 나오는데, 따라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파이가 약 55.8도 정도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을 구하시오. 앞에서 계속 이제 강조했듯이 이제 전원이 공급하는 어떤 평균 전력을 구하라고 하면 항상 그 회로에 저항이 있다면 그 각각의 저항에서 흐르는 RMS 전류를 제곱한 다음에 저항을 곱하면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RMS 전류는 I로 같습니다. I 그죠? I RMS 제곱 곱하기 저항을 자 스타트 전구에도 저항이 있지만 초크 코일에도 저항이 있죠. 그러면 R은 스타트 전구의 저항과 초크 코일의 저항을 더한 거니까 225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전체 R이고 그다음에 얘는 RMS 전류 25옴에도 RMS 전류는 I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전구에도 RMS 전류는 I입니다. 근데 I가 얼마였냐면 아까 0.5의 제곱입니다. 0.5의 제곱.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0.5의 제곱을 한 다음에 225를 곱해주면 약 56.2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대략 계산하면 56.25 정도 되는데 이게 저항에 소비되는 평균 전력이고 이게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과 같습니다. 자, 직렬로 연결된 초크 코일은 이제 전류가 갑자기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크게 지금 중요하진 않습니다. 2번 정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로에서 첫 번째가 R과 이제 LC가 병렬로 연결된 것이 직렬로 연결된 그런 회로입니다. 이 회로에서 코일과 축전기 흐르는 전류 위상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코일과 흐르는 전류 위상은 각각 어떤가? 코일에 흐르는 전류하고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잘 보면 그러면 지금 L하고 C 사이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가 같아요? 전압의 위상이 같겠죠. 근데 뭐예요? 축전기에 흐르는 이 인덕터에 흐르는 인덕터는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서죠. 그러면 IL은 여기 걸리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늦죠. 90도 늦다. 2분의 파이만큼 늦다. IL은 여기 걸리는 전압보다 90도 늦은 거예요. 근데 축전기는 전압이 전류에 비해 90도 정도 늦어요. 그 말은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르단 말이죠. 그럼 RC는 여기 걸리는 전압보다 90도 빠른 거예요. 하나는 90도 늦고 하나는 90도 빠르니까 둘 사이에는 그렇죠. 180도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누가 더 전류 위상이 빠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180도는 조금 말하기 애매한데 그냥 180도 차이 난다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류의 주파수를 0에서 점점점 증가시켰더니 F는 F0일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0이었다. 그럼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0이라는 말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I가 항상 0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 VR도 항상 0이죠. 그러면 RMS 값을 구해봤자 얘는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V가 만약에 V0 sin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이 전압은 모두 어디 걸리는 거예요? 항상 이 사이에 걸리는 거예요. 이 사이에. 여기는 전압이 0이니까 LC 양단에 V0 sin 오메가 t의 전압 교류가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L과 C에는 걸리는 전압값의 최대값이 V0죠. 따라서 실효값이라는 것은 정의라는데 실효값은 RMS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압의 실효값은 RMS 값은 루트 2분의 둘 다 V0겠죠. 루트 2분의 V0라고 보면 됩니다. 루트 2분의 V0 둘 다 똑같아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만일 전원의 주파수를 무한히 크게 해요. 그럼 얘는 오메가 L이고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XL은 오메가 L,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자, 주파수를 매우 크게 하면 L은 거의 끊어진 거죠. 저항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얘는 오메가 C가 매우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 매우 크면 XC가 0인 거죠. 그럼 도선이에요, 그냥. 그러면 어떤
회로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코일과 축전기의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XL은 무한대가 될 거고 XC는 0으로 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마치 뭐예요? 얘는 끊어진 회로, 얘는 C는 도선처럼 행동을 할 거니까 뭐만 연결된 것처럼, 그죠? 이때는 저항만 연결된 것처럼. 따라서 I0가 R분의 V0가 될 거고 RMS 값은 루트 2분의 I0니까 얘는 루트 2R분의 V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루트 2R분의 V0. 자, 2번에서 이거는 일단 지금은 무시합시다. 자, 루트 2R분의 V0. 그 다음 문제, 비슷한 문제인데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15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RLC를 연결하고, 자, 문제 F가 0인 경우, 자, 우리가 계속 오메가를 썼는데 2파이 F가 오메가니까 F가 0인 경우에는 오메가가 0인 경우, 즉 오메가 매우 작은 경우죠. 자, 오메가가 매우 작으면, 자, XL은 오메가 L이니까 오메가가 매우 작으면 저항이 0인 놈이니까 그냥 도선처럼 생각하면 되고, 그죠? 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XC는 오메가 매우 작으면 얘가 무한대니까 얘는 끊어진 도선처럼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AB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도선처럼 감주하면 되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R만 연결된 회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가 0인 경우는 직류로 본다고 했으니까 지금 주파수가 0인 경우, 진동수가 0인 경우는 전압이 600V인 이제 그냥 직류로 본다고 했으니까 AD 사이의 전압은 AD는 저항 양단하고 같은 거죠. 여기 이 점하고 이 점의 등전이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등전이니까 AD 사이는 전압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저항이 걸렸으니까 그냥 600V라고 쓰면 되고, 자, AD 사이에 600V. 그러면 저항 R에 흐르는 전류의 시력값, 그냥 I는 R분의 V죠. 지금은 그냥 직류로 생각하면 되니까 R분의 V 해주면 V는 600인 직류로 600V인 직류로 간주하고 R은 얼마입니까? 주어진 R이 300ohm이니까 얘는 이 경우는 2A가 흐릅니다. 자, 다음으로 F가 F0인 경우,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원에서 흘러나오는 전류값이 최소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뭘 하냐면 L에 흐르는 전류하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어떤 위상관계를 볼 건데, AB 앞에서 했듯이 AB에는 같은 전압 크기와 위상이 같은 전압이 걸리죠. 근데 이제 L하고 C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의 위상이 뭔 걸 알았냐면 반대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IL이 이쪽으로 흐르면 IC는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상이 정반대라는 말은, 자, 그 다음에 IL이 오른쪽으로 흐를 때 IC는 왼쪽으로 흘러요. 그 만약에 여기 들어온 전류가, 그죠? 뭐 만약에 IL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흐른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는 IR에 흐르는 전류죠. 같은 라인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IR 더하기 IL이 뭐가 됩니까? IC가 되죠. 또는 IC가 왼쪽이고 IR은 이렇게 오고 IL이 오른쪽이라면 IR 더하기 IC가 IL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IR이라는 거는 어쨌든 IC에서 IL을 뺀 값이든 IR은 IL에서 IC를 뺀 값이든 어쨌든 이 둘 차이만큼 흐르는 건데, 만약에 IC하고 IR하고 그 크기가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R이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가 최소가 되겠죠. 크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그죠? IC, IL이 같으려면 AB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와 위상이 같으니까 뭐가 같으면 돼요? 일단 크기만 따져준다고 하면 임피던스, 리액턴스가 서로 같으면 되죠. 따라서 XL하고 XC하고 같으면 됩니다. 그때 IR은 여기 흐르는 전류는 0이 될 거고, 따라서 AB 모든 전압은
요 양단에 AB 양단에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라고요? 그쵸. 이 RMS 값이 600이니까 그 600이 다 어디 걸린다고요? 뒤쪽에 걸리게 되겠죠. AB 사이에 걸리게 되겠죠. 따라서 AB 사이 시료값, RMS 값은 600V가 되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시료값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시료값은 RMS 값이라고 했죠. 시료값은 RMS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 전류의 RMS 값은 자, 코일의 임피던스에다가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RMS 값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XC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F가 F0, 그러니까 전류가 최소값이라는 경우니까 공명 진동수 곱하기 C를 한 값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면 공명 진동수는 얼마냐면 루트 LC분의 1이니까 루트 LC분의 1 곱하기 C분의 1이죠.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루트 C분의 L이 돼서 자, 그죠? 그러면 여기 넣으면 VRMS 값에다가 루트 XC를 역수치한 거니까 L분의 C가 되면 됩니다. VRMS 값은 얼마냐면 600이었고 곱하기 루트 L 값은 3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C는 3.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해보면 600 곱하기 루트 3.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3.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하면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루트니까 마이너스 2승 하면 약 6A가 약이 아니라 6A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